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진 농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성공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해요.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노동자가 직접 자기 잘못으로 이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른바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는 경우, 또 이 사안의 경우에는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고 그 분의 보직을 강등시키는 경우까지 포함된 경우입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취업규칙상 보직에서 강등된다, 이런 자동 강등 규정을 좀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되게 유명한 화장품 유통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사안 설명 주시죠. 방금 말씀 주신 감독자 책임을 묻게 된 경위를 좀 살펴보면은 매장에 방문했던 어떤 고객이 홈페이지에 이제 민원글을 올리게 됐고요. 그 민원글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한 직원이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걸 목격하고 고객이 이제 글을 올렸고, 그 글을 확인한 영업관리팀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이 조치가 좀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면서 이 고객분이 두 번째 방문해서 그걸 또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냐 지적을 하니까 문제가 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관리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오셨던 이제 근로자분이 결국은 이제 감봉 처분을 받으셨고, 이분의 상급자도 똑같이 이제 감봉을 받으셨는데, 좀 감봉 수위가 좀 다르게 2차 관리자가 감봉 2개월을 받고, 직접적인 1차 관리자인 이 근로자분이 감봉 3개월을 받으셨고, 특이하게 보직까지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예, 쟁점이라고 보면은, 일단은 그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징계를 이제 받았을 거고, 그 가해 행위가 뭐였냐면은, 동료 노동자한테 모욕적 행위, 폭력적 행위를 좀 보였나봐요. 같은 화장품 판매원인데, 이런 행위를 감독하지 못하고 제재하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징계 사유였는데, 쟁점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부분에서 회사는 징계 사유를 물어야 된다, 설명해 주시죠. 이분이 이제 어떠한 매장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였는데, 관리자 교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고충을 듣고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회사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가 상시적인 상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사전에 확인되지 못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 너는 방조했고 묵인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전에 해결이 됐어야 됐는데 해결이 안 됐고 사전에 발견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꼬투리를 잡고 계속 깊숙하게 들어가서 마치 이 관리자가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의 고충을 전혀 안 듣고 이랬던 것처럼 서술이 돼 있어서 당사자분도 많이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는 어땠나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관리자는 적시적소에 보고를 했던 거는 같은데, 오히려 회사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 2차 사고가 발생했던 케이스로 보이긴 하는데, 이 지점은 이제 신문의 과정에서도 좀 다뤄지지 않았어요? 네, 이 부분이 공익위원 중에서 이제 주심위원이 가장 좀 주목했던 부분이고요. 과연 이분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고 조사를 하라고 해서 이분은 바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와 피해 근로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근무 스케줄을 다르게 짜버렸어요. 그래서 마주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면담한 결과를 회사에 보고를 했고요. 하지만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치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민원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잘못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신문회의 때 쟁점이 됐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바로 보고를 했고 자신의 권한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좀 시사점입니다. 사실은 관리 책임이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다 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대해서 무한 책임을 그 상급자가 져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 보죠. 이번 판정도 아니라고 이제 나온 결과인데,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보고하고 일만 다 했다면은 그 이후에 어떤 결과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경영 부담이지 이것을 노동자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 점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좀 포인트는, 이 사건은 이 감봉이 바로 강등, 보직을 내리는 강등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지점을 이제 관리하는 보직까지 이르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일을 했고, 나름 또 테스트 과정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승진으로 올라간 그 보직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결국엔 다 취소가 됐어요. 예, 거기서도 설명 좀 주시죠. 이 규정은 취업규칙처럼 이제 사용되고 있는 매뉴얼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요. 매장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무조건 매장 책임자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분도 똑같은 처분을 받았고요. 근데 신문회의 도중에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점장들에게 교육을 하는 매뉴얼에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취업규칙이 맞는지,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부적인 반발이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없었는지, 즉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런 연쇄적인 이 징계의 형태에 의문을 많이 표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끝나고 이제 위원장님과 얘기했을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규정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아무래도 판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정한다고 그대로 흘러가야 되거나 외부에서 정당하다고 평가하진 않아요.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좀 피력하는 게 우리 사내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 법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법으로서 정당하다. 거의 2급이거든요. 이 얘기는. 법은 법으로서 정당하다. 그런 게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는 근로기준법 어쨌든 23조의 정당성을 판단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 놨든 그것이 이제 합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도로 다시 판단된다. 뭐 충분히 의의 있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인정되고 지금 전체를 구제 명령이 나온 그 범위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감봉은 당연히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감봉으로 발생한 경제적인 불이익도 다시 근로자에게 주라는 내용이 나왔고, 원직직 그리고 이분이 관리자에서 내려가게 되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못 받게 됐고 수당도 못 받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다 보전해 주라는 그런 명령이 나왔고, 현재 이제 회사가 이 명령을 이행하는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이행 강제력이라는 뭐 제도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확정될 시 뭐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조기에 좀 종료가 돼야 될 만한 사안인데 일단 회사는 자기들 방침이라고 상당한 기간은 좀 버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들긴 합니다. 자, 오늘 김nom사TV에서 성공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렸어요. 감봉, 배치전환, 강등. 사실 이게 쉬운 주제들이 아니에요. 회사도 뭐 이렇게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으면 어느 정도 인사명령 쪽에 이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무엇인가 뒤집을 부분이 있다면 이길 사건은 반드시 이기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고 뭐 생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혜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시고요. 예, 오늘 김nom사TV 여기까지 하고요. 이와 관련 궁금한 점 여기 네이버 카페 주소 그대로 나가니까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부터 수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한번 봐주시고 좀 자유롭게 질문이나 뭐 제가 질의응답할 수 있는 주제를 좀 정해서 말씀드릴 거고 약 1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정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